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할 때, 또 두통, 어지럼증, 가스 찰 때, 배가 빵빵 불러오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형적인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여성인 A씨는 소화가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속이 울렁거리고 메슥거리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습니다. 또 A씨는 머리가 아픈 것도 오래되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진통제를 먹어도 머리가 계속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어깨랑 목도 많이 결립니다. A씨는 공황장애도 있는데 원래는 공황장애 약을 가끔씩 먹다가 요즘에는 심해져서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증상이 시작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자, A씨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환자의 증상들이 본인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에 적은 다양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식적, 담적과 연관된 증상들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 검사를 해보아도 큰 이상이 없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식적과 담적을 다스리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오래되면 위장에 음식 독소가 쌓이고 식적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진액의 순환을 막아서 진액이 비정상적으로 뭉치게 되면 담음 또 담적이 되고 전신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치 부위를 눌러보았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 식적과 담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적과 담적이 심해지면 속 울렁거림, 또 두통, 어지럼증, 뒷목과 어깨 통증, 트림, 불면증, 공황장애,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생리통 등의 다양한 증상들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적과 담적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이진탕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위장의 문제가 심한 경우는 대부분 대장의 문제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장의 숙변과 독소를 다스리는 도인승기탕을 병행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처방들을 잘 사용하면 소화불량과 더불어서 앞에서 말한 담적의 여러 증상들이 같이 호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황장애 역시 위장의 문제, 식적과 담적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런 처방들을 잘 사용하면 공황장애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습관, 식습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식적과 담적은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것, 밤에 야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는 것, 식사를 빨리 먹는 습관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 야식이나 간식을 가급적 피하는 것, 식사를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활동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이 힘드신 경우라면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을 매일 보지 못하는 분들은 변을 매일 보도록 습관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랫배와 하체가 차가우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적과 담적이 잘 생기므로 반신욕으로 위장 기능에 큰 도움을 받는 환자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신욕을 해서 큰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꾸준히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